이번 연말에 당신이 놓칠 수 있는 재정적 기회는 선생님,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던 연금 지급률, 그 작은 숫자 하나에 수백만 원이 오가요.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선생님 통장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이야기예요. 혹시 연말에 연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던 적 많으시죠? 나중에라도 내가 왜 그땐 몰랐을까? 하고 너무 아쉬워할 수 있어요. 다들 남의 이야기 같겠지만 실상은 가까이 있어요. 오늘은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를 연금 감액의 비밀을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놓치지 말고 한 장면 한 장면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펼쳐져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늦은 밤, 다들 잠든 시간에 혼자 휴대폰 앱을 켜고요. 통장 잔고를 습관처럼 눌러봤거든요. 이대로라면 다음 달엔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이 가슴을 짓누르더라고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도 결제창이 뜨는 순간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요. 혹시 결제 거절이라도 뜨면 어쩌나 그런 걱정 있잖아요. 연금 들어오는 그 날짜만 기다리면서 한 달 한 달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그런 마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도 이런 경험 있으셨죠? 오늘은 그런 불안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짚어볼게요. 한 번쯤 내 돈은 잘 들어오고 있나 의심하게 되는 그 순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카드 긁을 때마다 혹시나 한도가 모자라진 않을까 걱정하고 연금 들어오는 날만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기다리는 마음요. 매달 금고처럼 믿었던 국민연금, 정말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게 나이 들수록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통장에 여유가 있으면 마음도 편한데 현실은 늘 빠듯하죠. 최소한 내 연금이 줄지는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 밤새 뒤척인 적도 있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항상 노후 재정이 불안한 걸까요? 그 이유 잠시 후에 자세히 밝혀드릴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머릿속에 스치는 걱정이 돈이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딱 끊기니까 허전함이 채워지질 않더라고요.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샀던 사소한 생필품도 이젠 한 번 더 계산하게 되고요. 연금이 입금되는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도했다가 곧바로 고정지출 내역에 한숨부터 나와요. 선생님, 이런 순간 누구에게든 한 번쯤 찾아오잖아요? 내 연금이 줄어든다거나 들어오던 돈까지 틀어지는 걸 상상만 해도 참 두렵죠. 이 불안,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곧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실제로 왜 우리는 노후에 이렇게 불안할까요?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노후 빈곤을 겪고 있다더라고요. 연금만 믿고 있다가 막상 감액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바로 문제가 커져요. 퇴직 후에는 월 단위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보니 고정 지출은 비슷한데 새로 나가는 돈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하수도세, 재산세, 명절 때 챙겨야 하는 생필품 등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실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추가로 나가는 경우 많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연금 지급률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평생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서 이 부분 더 깊이 짚어볼 거예요. 선생님, 혹시 숨은 고정 지출 챙겨보신 적 있으세요? 국민연금 한번 감액되면 그 금액으로 평생 유지되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직장 다닐 때 몰랐던 각종 자동이체, 휴대폰 요금, 심지어 잘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서비스까지요. 막상 연금이 감액되어서 들어오면 예산에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금이 적게 들어오는 달에는 일상에서 당장 쓸 돈까지 줄어드니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일이 벌어지죠.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더 쪼들리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감액이 왜 생기는지 조금 뒤에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 상식에도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 퇴직한 다음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면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죠. 그런데 규칙을 잘못 이해하거나 중요한 신고를 빠뜨리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게다가 1년 이상 소득이 없는 기간을 지나치거나 연금 개시 연령을 미묘하게 놓치는 경우 실제 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들어요. 숫자 하나, 날짜 하나에 평생 연금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심코 넘긴다면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생생한 사례를 곧 들려드릴게요. 어머,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런 말씀 하신 분이 계셨어요. 김순자 선생님, 올해 66세시고 예전엔 공장에서 일하셨거든요. 퇴직하고서 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니 별 생각 없으셨대요.
어느 날 연금 지급액이 예전보다 7만 원이나 줄어든 사실을 통지서에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했더니 예전에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더라고요. 그 작은 실수 하나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받을 돈이 한 달에 7만 원씩 줄어드는 거 계산해보니 손실이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김순자 선생님, 이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셨어요. 그때 본인이 하신 말 한마디, 다음 장면에서 공개할게요. 아이고, 그때는 정말 몰랐지요. 그 한 달만 넘겼어도 매달 7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었다는데 제 잘못이죠 뭐. 김순자 선생님은 지나간 원력 하나, 통지서 하나 들여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계셨다고 해요. 연금이 줄었단 말에 수십 년 일한 보람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하셨죠. 당시엔 신청이나 신고 같은 게 번거로워서 몇 번이나 미뤘대요. 그때 누가 한 번만 더 알려줬으면 잊지 않고 챙겼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실수 하나, 그게 평생 재정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근데 선생님, 김순자 선생님만 이런 실수를 하신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 분도 계세요. 곧 직접 들어보세요. 장성수 어르신, 올해 69세시고 예전에 소상공인으로 신발 가게를 하셨던 분이에요. 퇴직하고 국민연금 하나만 믿으며 버티셨는데 알고 보니 퇴직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신고를 누락하셔서 지급률이 법적으로 최저선까지 낮아졌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평소보다 12만 원이나 부족해 충격을 받으셨대요.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겠죠. 하시며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가족에게도 미안해서 말 못하고 혼자 고민만 했대요. 이런 현실, 우리도 언제든 마주칠 수 있어요. 그분이 느낀 충격적인 현실,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며칠 동안 잠이 안 왔다고 합니다. 장성수 어르신은 멍하니 통장 내역만 한참 들여다보셨대요. 숫자가 옛날처럼 다시 늘어날 수 없냐고 물어보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맨 처음 퇴직했을 때 연금이 줄어드니까 생활 자체가 한순간에 불안정해진 거죠. 생활비뿐 아니라 손주 용돈까지 깎아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다고 하셨죠. 그분 말씀으로 내가 다시 6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면 이 실수는 절대 안 할 텐데 하셨어요. 이런 경험 절대 남의 일 같지 않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한 분도 계세요. 다음에서는 그 차이 꼭 확인해 보세요. 이번엔 더 다양한 재정 실수를 경험한 분 이야기예요. 박영희 선생님, 61세 전업주부셨는데 남편 연금만 믿고 계시다 별 생각 없이 기간이 지나서 자신의 개인 연금 수령을 놓치셨어요. 원래 10년 이상 불입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는데 개인정보가 바뀌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 안 해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9만 원 넘게 줄어들었어요. 뒤늦게 알아보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때 누가 한 번만 더 챙겨줬으면 하고 하루 종일 후회하는 날이 많았답니다. 이런 어려움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죠. 제 이름으로 오는 연금도 확인해야 한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박영희 선생님의 그 한마디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막상 연금이 줄어든 이후에는 아무리 뒤늦게 알아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녀들과 대화하다가도 연금 이야기는 쑥스럽고 누구한테 물어볼 곳도 없으니 조용히 후회만 남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선생님, 혹시 내 연금에도 숨겨진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요? 다음엔 완전히 반대의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같은 위기, 다르게 대처한 사람의 이야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번엔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영준 선생님, 올해 67세, 예전엔 남대문 시장에서 일하셨는데요.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전 매년 통지서와 연금 예정액을 꼼꼼하게 챙겼대요. 은행 직원에게도 문의하고 공단 사이트까지 직접 들어가서 소득 신고와 변경 사항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내 연금이 줄어들까봐 늘 두세 번은 확인했죠. 결국 아무런 감액 없이 오히려 몇만 원 더 올려서 받게 됐답니다. 친구분들이 그렇게 꼼꼼할 필요 있냐 했지만 한 달 수입이 확실히 유지되는 걸 경험한 이후로는 삶이 한결 든든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본질적인 차이 곧 공개합니다. 혹시 아셨나요?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연금 감액 통보를 받은 10명 중 7명은 사전 점검 한 번만으로도 손실을 막을 수 있었대요.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그냥 내버려둬도 제때 잘 들어오겠지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숫자 하나, 서류 하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이영준 선생님처럼 단 한 번의 점검,
한 번의 문의가 평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고 내 연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핵심 해결책, 이제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차례예요. 첫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연금 통지서와 예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꼭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이 자동으로 잘 들어올 거라 믿고 신경 쓰지 않지만 이 단계만 철저히 해도 대부분의 감액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최소 3개월에 한 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내역서에서 이상하게 줄어든 부분이 있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즉시 문의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 때론 귀찮아 보여도 내 평생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거든요. 다음에는 놓치기 쉬운 두 번째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중요한 신고와 정보 변경 사항을 절대 미루지 않는 거예요. 주소가 바뀌거나 가족관계, 소득, 계좌번호가 바뀌었을 때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또 혹시 퇴직하거나 신규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반드시 그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감액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 신청이 필요할 땐 위임장 등 추가 서류도 신속히 준비해야 해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연금 개시 연령이나 수급 개시 전후로 조그만 의심이라도 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은행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라에서 보내주는 서류나 안내문에 모르는 용어나 금액이 나오면 무조건 질문해야 해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공식 창구에 직접 문의하는 게 오히려 시간도 돈도 더 절약됩니다. 그리고 꼭 기록을 남기세요. 궁금했거나 바뀐 내용은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면 최소한 나중에 내가 뭔가 놓쳤나? 라는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갈게요. 준비되셨죠? 선생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점검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보신 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내 연금 지급 내역, 감액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자신이 직접 못한다면 자녀나 가족에게 잠깐 부탁해도 좋아요. 내 소개 항목에 이상 징후가 있거나 금액이 예전과 다르다면 즉각 상담 전화로 문의하세요. 이 10분 투자로 수년, 수십 년의 손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이 내용을 꼭 가족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실천 팁 알려드릴게요. 주방에서 티타임 가지시면서 통장이나 연금 관련 서류 한 번만 더 챙겨보세요. 불편할수록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혹시 가계부나 메모장 있으시면 연금 들어온 날짜와 받은 금액을 작은 글씨로라도 꼭 적어두세요.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큰 걱정을 막아줍니다. 여유가 된다면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분께도 요즘 연금 내역 꼭 확인해보라더라 하고 살짝 알려주시고요. 이런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된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남몰래 겪는 불안, 어떻게 가족과 공유할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혼자 걱정한다고 다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어쩌면 부모님, 형제 자매, 혹은 자녀들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들으신 연금 감액 정보, 집안에 모였을 때 한마디로라도 주고받아 보세요. 요즘 국민연금 통지서 꼼꼼히 봐야 한데 한 문장만으로도 가족 모두의 노후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로 무거운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정보 하나, 팁 하나라도 멀리 가지 않게 소리내서 전해보세요. 다음에 노후 재정 점검에서 생기는 용기와 희망 이야기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선생님,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걱정될 수 있죠. 그런데요, 진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점검 하나, 질문 하나로도 내일이 달라지거든요. 연금 감액 통지서를 꼼꼼히 챙긴 이형준 선생님처럼 누구라도 작은 확인 습관만 들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한 시작입니다. 다음 장면에선 더 구체적인 희망 사례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전할게요. 이제야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분들 참 많아요. 연금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던 어느 선생님이 매달 꼼꼼히 확인하며 가족과 나눈 이야기 하나로 불안감을 크게 덜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럽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점검, 가족과의 대화, 서류 한 번 더 챙겨보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내 노후의 안전지대가 탄탄해져요.
혹시 아직도 망설여진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퇴직금, 연금, 재정 점검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랍니다. 한 번의 점검이 미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만약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이 영상으로 더 안전한 노후 설계를 할 수 있길 바라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재정 정보와 실천 팁으로 찾아올게요. 아직 전할 이야기가 많으니 이번엔 준비된 예고도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배운 연금 감액 관리법 꼭 실천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 댓글로 따뜻하게 남겨주시면 모두 함께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인생 이막 머니클럽에서는 나오기 힘든 실전 재정 노하우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금 관리법, 그리고 숨겨진 지원금 챙기는 법까지 꾹꾹 눌러 담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더 좋은 노후를 위해 서로 응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